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6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박범계 의원실 소개로 대한민국 청년포럼에서, 안상훈 의원실 소개로 서울대학교에서, 백선희 의원실 소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본회의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주호영 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당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갑의 송영길 의원, 경기 하남시 갑의 이광재 의원, 경기 평택시의 유이동 의원,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김의겸 의원, 경기도 안산시 갑의 김남국 의원,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의원, 광주 광산구의 임문영 의원,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의원, 제주 서귀포시의 김성범 의원, 충남 공주부여 청양군의 윤용건 의원,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의원, 인천 기양구의 김남준 의원, 충남 아산시의 전원수 의원,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의 박지원 의원, 이상 14분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당신 대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께서도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 모두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한마디로 무능력,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기초라는 점에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의장단 선거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당내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법정 기일이 이미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수당의 관용과 자제, 소수당의 국회 운영 협조, 국회의장의 중립적 국회 운영으로 22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에서부터 원만히 운영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가장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장의 원만한 의사 운영으로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 276표 중에서 267표를 얻은 조정식 의원이 국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선출되신 조정식 의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정식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하고 가요. 축하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당선 인사 전에 서울 소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8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 수호 국회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이 이곳 국회에서 살아 숨쉬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한 그날 밤 우원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두려움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국민과 국회가 함께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만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4.19 혁명,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지켰고 호국영령과 민주열사들이 남기고 간 사명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원식 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께서 지켜주신 민주주의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길로 빠르게 들어섰으며 전 세계의 K민주주의의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1년 사이 세계 13위에서 6위로 도약했고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하고 한류의 매력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과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서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AI 로봇 혁명으로 산업과 노동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던 일자리가 오늘 흔들리고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시대를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위기 대응 체제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득 분배율 약화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헌법 정신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일주체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다중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4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 효능 국회입니다.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통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완결성을 갖추겠습니다. 단 하나의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주권 국회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박람회와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고 청원 심사를 실질화하겠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여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도약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한 발 앞서겠습니다. 미래도약을 위한 국회의 기능과 역량을 뒷받침하고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 AI 전환을 추진해 입법 생산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국익 외교 국회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와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가 정부 정상 외교, 공공 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 전략의 3대 축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외교를 체계화하고 강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 홍보 및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칠 때입니다.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삼권 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합니다.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합시다. 이번 22대 후반기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회의장은 가장 앞장서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꾼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 내내 가슴에 새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국민 통합과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짧은 임시의장의 소임을 마치고 새로 선출되신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65표 중 251표를 얻은 남인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214표를 얻은 박덕흠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012년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초선 의원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다짐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또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지켜주신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는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소통과 경청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라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제도적 협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비통하고 차별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부의장으로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야 여성 의원 네트워크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전환적 위기인 기후, 에너지, 인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국회가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회가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국회가 달라졌다, 정치가 희망이 된다는 말씀하실 때까지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깊은 신뢰에 감사드리며 조정식 국회의장님,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부의장님과 함께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더욱 한층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했던 지방선거를 막 마쳤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치열함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열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의 성적표 앞에 우리 모두는 무거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국회가 짊어진 민생과 경제라는 짐은 단 1초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기간 확인한 준엄한 민심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라는 국회를 향한 호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에너지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하나의 용광로로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이장님, 남인순 부의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본질은 다수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대한 존중과 포용에 있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통큰 정치로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보여줄 때에
우리 국회는 비로소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이 통큰 미덕을 보일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갑시다. 역대 선배 의장단께서 지켜오신 상생과 대화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 부의장으로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을 하되 일방 독주나 극한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도록 여야 사이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그 끝에는 항상 민생이라는 마침표가 지킬 수 있도록 조정식 의장님을 잘 보필을 하면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 저를 키워주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갈등보다 협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오늘 등원하신 14분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년을 4년처럼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 강점이 마성의 친화력과 유연성이라고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부의장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오셔서 상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13분의 의원님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유이동 의원, 김의겸 의원, 김남국 의원, 이진숙 의원, 임문영 의원, 김태규 의원, 윤영근 의원, 한동훈 의원, 김남준 의원, 전은수 의원, 박지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들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화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회의원 송영길. 자, 대표 선서원님께서 선서문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13분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저희들은 국회법 24조에 따라 선서를 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헌법기관이 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2년 전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이 헌정질서가 백척간두에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는 국내의 심의권과 부서권 그리고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권한을 통제하는 기능적 통제 장치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형식과 절차가 모두 위반된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긴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한 공범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날 밤에 회의를 통해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 행위를 선언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계엄체제에 협력한 듯한 외관을 갖추는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단호하게 우리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 결의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 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고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신 22대 국회에 뒤늦게만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적, 수단적 존재입니다. 목적적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행복과 자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임을 명시하고 오늘 선서한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영길 의원님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송영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과연 우리는 경제력은, 외교력은, 군사력은 가지고 있는가?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둘째, 결국 경제력이 핵심일 텐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새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잠재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셋째, 왜 국가는 세계 12국가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22에서 32위의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서,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료와 노후의 불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정치권은 뭐라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가 싹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 그 답변을 함께 찾아나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함께 토론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숙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실과 이 본회의장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17년 된 기관을 없애고 제가 자동 면직되는, 사실상 해임되는 그 법안이 통과될 때 필리버스터장에서 24시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서 제가 자동 면직, 해임되고 난 다음 날 이 국회에 참석한다고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다고, 사실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국회에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다짐해 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도 6.3 지방선거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할 수 없거나 투표소에서 되돌아가거나 대단히 많은 시간을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투표를 해야 한다든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우리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국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해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100% 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임문영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제 7월 1일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전남 광주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방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인 산업전환 모델을 통해서 더 잘 사는 도시가 됐을 때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미래로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정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조업이 쇠락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또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로부터 새로운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나라, 꿈꿀 수 있는 나라,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맡겨주신 광주 광산을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 과거 기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바로 저 뒷자리입니다. 저기 방송통신위원회 자리가 있습니다. 그 뒷자리에서 하염없이 내 바른 기회가 올까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약간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떠날 때는 속이 후련하다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인연법이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역할도 뒤바뀐 것 같습니다. 험한 공격을 당했다라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역할을 하게 될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괜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은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것인데 저희들만 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장단도 같이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첫째, K민주주의 수출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헌법 개정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K민주주의 저도 수출하고 싶습니다. 다만 종이가 없어서 투표 못하는 그런 K민주주의는 절대 수출하지 맙시다.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둘째, 헌법 개정, 바른 헌법 개정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개정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석수가 나아졌으니 이참에 우리 향후에 정치 향배에 유리하게 바꿔놓자는 식의 헌법 개정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라면 저는 이 역시도 결단코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막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우리 헌법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국민만 보고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 꼭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영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찬란한 백제문화 수도였던 역사의 도시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박덕흠 국회부의장님, 남인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밥을 좋아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의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계신 70대 노모,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던 어르신들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균형을 맞춰야 해요. 이 두 단어였습니다. 저는 여야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기간 내내 선거운동 때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시고 국민 우선주의, 국가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기적 같은 신뢰를 주신 덕천, 구포, 만덕의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이곳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저는 정치적인 형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 국민을 먼저 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김남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막중한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인천 계양의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또 벅찬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지역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많은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그리고 표심을 되새겨 봅니다. 그것은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달라라는 명령이었고, 또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꿔달라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국민 걱정을 덜어내고 또 국민 희망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너무 오랫동안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경쟁하기보다 누가 더 미워할 것인가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만들 것인가를 경쟁하기보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냐, 이거를 경쟁해왔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쟁의 승자를 뽑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사람을 뽑기 위해서 투표하고 있다. 이제 정치는 상대를 이기는 경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경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일자리를 잘 만들 것인가?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만들 것인가? 누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또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 정치는 바로 그 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국정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면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국민께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성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좋은 정치는 좋은 결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역시 말보다 실천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과 또 국가 발전의 과제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인천 계양의 국회의원으로서 계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성실하게 배우고 또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